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JS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2 구문 36번부터 40번에 있는 문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로 안에 자료 받아서 먼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36번 단어 보시면 refreshment, 이게 이제 다과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간식을 얘기하는 거죠. 잠깐 먹는 거요. 당연히 refresh는 신선하게 하던데 이렇게 전혀 다른 뜻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다과를 즐기는 거는 배를 채운다기보다는 약간의 기분 전환 같은 겁니다. 그래서 fresh라는 느낌이 들어가고요. accidentally 단어가 써져 있네요. 우연이란 뜻이죠. 우연히. 이따가 설명을 따로 드릴 건데요. 우연히란 뜻입니다. 중요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stain 얼룩지게 하다. 자 볼까요? We've been waiting. have been ing. 이게 바로 진행, 완료 진행이죠. 완료 진행은 뭐 고등학교 공부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니까 해석만 할 줄 알면 되는데,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것, 그 다음에 진행은 지금 진행 중인, 합치면 뭐가 돼요? 네, 그냥 했다라고 하면 돼요. 뭐라고요? 했다라고 하면 됩니다. 됐죠? 만약에 그게 조금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사람들은 기다려왔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Until last minute,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Afraid, 두려워하는. And refreshment, 다과를 두려워하는.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afraid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는 중간에 of가 들어가죠. afraid of 다음에 명사가 나올 텐데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내가 먹은 다과 두려워해. 그 다음에 우연히 fall onto it, 그 위로 떨어져. 도대체 동사가 있는 것도 동사가 지금 두 개씩이나 있는 것도 헷갈리고 뭔 구조냐. 여러분이 읽어보셨다는 전제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스스로 고민해봐야지 다음부터는 더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는 afraid 다음에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된 거예요. 그리고 refreshment가 주어고요. I eat는 관계사 수식어고요. might fall부터 동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잘하신 거고요. 만약에 구문이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두려워하는 다과 이렇게 읽어놓고 뭔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죠? 하나씩 해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생략되는 경우들, 보통 많이 생략되는 경우는 동사 다음에 that 플러스 주어 동사에서 대시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주로 이때 동사는 말하다라든가 생각하다 계열의 동사, 이럴 때 많이 생략이 되고요. 또 그거 이외에도 형용사나 부사 뒤에 대절이 나오는 경우, 아니 부사는 아니죠. 부사는 이제 소대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형용사 다음에 대절도 대생략할 수 있어요. 바로 위에 이런 거죠. afraid 다음에 that 플러스 주어 동사에서 대시 생략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o that, 우리 너무 뭐뭐에서 뭐뭐하다의 그 so that이랑 같은 뜻이 such that이죠. 이때도 that을 생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문법 문제에서 이런 게 헷갈리죠. 또 가끔은 동격의 that도 생략을 합니다. 정리 한번 하시죠. 두려워하면서죠. 앞에 빙 생략된 거고요. 내가 먹은 그 어떤 다과라도 우연히 fall onto it, 네, 거기로 떨어져서 stain it, 그것에 얼룩을 지게 하는, 뭐 그것이 뭐 옷인가 봐, 잘 모르겠지만 그걸 두려워하면서 기다렸다. 자, 문장 구조 어려운 거는 이 정도고요. 단어 공부해 보실게요. accident, 사고란 뜻도 있는데요. 우연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연이란 뜻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accidental, 형용사는 우연한이고, 아까 보셨던 accidentally, 우연히가 되겠죠. 또는 by accident, 이렇게 by 플러스 accident도 우연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똑같은 것이 by chance, 이 chance란 말도 여러분 우연이라는 명사 꼭 기억해야 돼요. 빈칸으로도 매우 많이 나오죠.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by haphazard 또는 by coincidence, 특히 coincidence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좀 밑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런가 하면 incident도 있어요. accident하고 incidence는 쓰이는 경우가 약간 다릅니다. incident는 사고라기보다는 사건에 가깝고요. 또 형용사로는 발생하기 쉬운, 일어나기 쉬운 이런 말이고요. 명사형으로 incidence라고 쓰면은 이것은 일어나기 쉬운의 명사형인 발생,
혹은 발생률, 보통 발생률로 많이 쓰이고요. incidental, 얘는 또 다르죠. 부수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부수적이라는 거는 주요한 것에 반대 대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coincide라는 동사 있죠. 여기 inside 앞에 co를 붙였죠. co가 함께고 inside는 위에서 보신 것처럼 발생하다 의미가 있죠. 그 동시에 발생하다 또는 일치하다는 뜻. accident 목격해야 된다, 우연. chance도 우연이라는 뜻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incident는 그 뭐 자체로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뭐 주로 부수적인이라는 형용사나 발생률이라는 incidence가 좀 가끔 나오는 편이고요. coincide는 매우 많이 나오죠. 동시에 발생하다, 일치하다. 그래서 by coincidence도 우연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37번 문장 보겠습니다. extensive. 지지난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extend라는 동사가 있어요. 뭡니까? 연장하다, 확장하다 이런 뜻이었죠. 쭉 늘어나는 거잖아요. extend의 형용사형이 바로 extensive, 쭉 늘어난. 그래서 광범위한이란 말이고요. multicultural, multi가 여럿이고 culture가 문화, 다문화. 요즘에 익숙한 말이죠. come up with, 이거는 좀 이따가 따로 설명드릴 텐데요.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를 생각해내다 떠오르다는 말이고요. association, 연관이란 말도 있지만 연상, 어떤 사물과 어떤 생각 연관시키는 그 연관, 연상 많이 나오고요. capture, 포착하다, unconventional, convention이 관습이죠. 그래서 on 붙이고 al 붙여서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expand, 팽창하다나 확장하다죠. extensive multicultural experience, 여기까지 주어네요. 광범위한 다문화 경험은 makes kids more creative, 오형식이죠. 아이들을 더욱더 창의적으로 만든다. 자, 그럼 그 창의적인 게 뭐냐는 거를 부연 설명으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창의적이라는 건 by 무엇에 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이죠. 그 아이들이 can come up with, 생각해낼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by association skills, 연상 기술력. by가 지금 두 개 나온 거죠. 이 두 개로 측정이 되는 게 창의적인 거라는 거예요. 특이한 게 앞에는 by 다음에 의문사절, 뒤에는 by 다음에 하나의 명사만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연히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llows. 어떻게 병렬 구조되어 make와 allow가 병렬 구조인 거 보이죠? 그 아이들에게 허락해요. 투부정사 mod으로 capture unconventional ideas.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아이디어를 포착하도록. 보통 우리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이렇게 읽지는 않죠. 뭐 비관습적인이라고 읽고 넘어가겠죠. From other cultures, 다른 문화로부터,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라 다른 문화로부터 관습과 상관없는 아이디어를 포착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겠죠. Expand on their own idea, 아이들 자신의 아이디어에서 뭔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 당연한 얘기지만 아이디어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로부터 배우는 것도 필요하죠. 그냥 자기 문화 안에서만 배우는 건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문화가 찬란해도. 자, 이런 구조였어요. 많이 어려운 구조는 아니었어요. 병렬 구조만 찾으면 되는 것이죠. 보시면은 come up with가 있고요. put up with, catch up with, make up with, give up with 이런 수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come up with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걸 생각해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비슷해요? 뭐 devise라는 동사 이런 거랑 비슷하죠. 창안하다, 고안하다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뭐 conceive도 있고요. 그 다음 put up with는 참다, 견디다 이런 말이에요. 뭐 누구랑 비슷해요? endure라는 동사랑 비슷하죠. put up with도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catch up with는 catch가 잡는 거잖아요. 따라잡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뒤쳐졌을 때 쫓아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만회하다라고도 쓰고요. make up with는 make up 플러스 with인데 여러분 make up은 뜻이 굉장히 많죠. 뭐 구성하다, 꾸며내다, 화장하다 등등 많은데요. 그 중에 화해하다가 있어요. 그 사실은 make up with가 아니라 make up이 화해하다고 with가 누구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있다는 거고요. keep up with, keep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keep up with 다음에 뭐 뉴스가 나오면은 최신 정보에 뒤처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keep의 느낌을 살리되 말이 약간 다른 거죠. 그 5개가 다 뭐 필수 어휘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첫 번째 come up with나 두 번째 put up with를 유의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번으로 갈게요. steer, 여러분 많이 보셨죠?
둥근 구체를 말하는 거죠. interpret 해석하다고 picture. 자리가 품사를 정한다고 그랬어요. picture가 원래 사진이든 그림이든 그냥 동사에 들어갔다면 이렇게 읽는 겁니다. 상상하다 중에 또 이런 단어도 있죠. envision이란 말. 물론 이거는 원래는 시각화하다라는 뜻인데 상상하다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전하고 픽처랑 비슷한 느낌이죠. 읽어볼까요? If they were told that 그들이 대절이라는 거를 말되어지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텔의 수동태인데 이럴 때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듣다라고 하면 됩니다. 관련된 수거는 좀 이따 표현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들으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뭘 들어요? 대절이죠. The earth is round like a sphere. 지구가 마치 구형 구체처럼 둥글다라는 것을 들으면 중요하진 않은데요. 시제를 보시면 앞에는 과거를 썼고요. 여기는 현재 시를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절의 동사에 종속절의 동사를 맞추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그것도 들은 건 과거인데 지구가 둥글다는 현재를 썼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제가 일치되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과학적 법칙, 현상이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현재 시제 쓰는 거죠.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자, 그러면 그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interpret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해석했어요. 지금 보시면 가정법은 아니죠. 가정법이 여기서 가정법 같지만 그냥 과거에 뭐했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spherical earth, 구체의 모양을 가진 지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해석을 하는데요. 그것을 within, 뭐뭐 안에서, 그들의 flat earth view, 평평한 지구 견해, 그 안에서. 원래 평평하다고 믿던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 전동선, 지동설처럼 그 얘기 들으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야. 평평한 지구라고 원래 믿고 있던 그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by ing 마음으로써 picturing, 상상하는 거예요. pancake-like, 팬케이크와 비슷한 flat surface, 평평한 표면. 근데 그것은 inside, 어디 안에, 혹은 on top of, 뭐뭐 위에 sphere, 구체 그 안에 든, 구체 그 위든 거기에 마치 쫙 지구가 평평하게 펼쳐진 것처럼 상상함으로써 with human standing on top of the cake, pancake. 그 유명한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ing예요.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처음 듣는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명사가 뭐뭐 하는 채로가 가장 대표적인 해석 방법인데 좀 이따가 정리해 볼게요. 인간들이 서 있는 채로. 어디 위에? 그 팬케이크 위에. 그게 만약에 어색하면은 인간이 팬케이크 위에 서 있으면서 서 있는 것과 같은 뭐 그런 팬케이크 모양이다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간에 지구가 둥글다는 말을 처음에 옛날에 과거에 들었던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평평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전히 평평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물론 구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둥글게 된 거를 상상을 하되 여전히 뭐 거기에 팬케이크 같이 이렇게 깔아놓고 인간은 거기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믿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갑작스러운 생각의 변화는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다 아마 책에서 읽어보신 것처럼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 대항해 시대 대서양을 건너려고 그럴 때 사람들이 말렸죠. 옛날에 유럽 사람들은 지중해 너머에 세상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너머로 대서양 끝까지 가면은 떨어질 거라고. 떨어져서 니는 죽을 거야 라고 말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번엔 여기서는 수동태 중에서 좀 해석에 도움이 될 만한 것 정리해 봤습니다. 수동태는 원래는 되다, 당하다, 봤다 라고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들은 마치 능동처럼 해석할 수가 있고 그러면 더 좋다는 겁니다. be told는 자 일단 기준은 앞에가 사람일 때입니다. 사람일 때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있고 be told면은 그 사람이 tell 된다라는 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뭐 사물이나 어떤 말의 내용 이런 게 그냥 사물이라고 할게요. 사물이나 어떤 말이 be told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근데 이건 언급되다예요. 어떤 내용이 언급되다가 맞아요. 지금은 일단 사람을 기준으로 이 세 개만, 이 세 개는 앞에 주어가 사람일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be shown, show는 보여주다죠?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show 된다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다.
be taught, teach가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be taught는 배우다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능동처럼 해석할 수 있으면 좋죠. be placed, place란 동사는 원래 어디 어디에 위치시키다, 어디 어디에 놓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사물이 위치된다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되다란 말 안 쓰니까 그냥 위치하다, 어디에 있다예요. 또 많이 나오는 게 be seated란 말도 해석하다 보면 많이 나오죠. seat는 누구누구를 어디에 앉히다, 자리를 주다예요. 그럼 be seated는 어떤 사람이 자리에 앉혀지다니까 우리말로는 앉다예요. 그냥 sit하고 똑같은 거죠. 문법 문제로도 많이 나오죠. PP 문제 이런 거. 뭐 be placed 이외에도 많고요. 그 다음에 be kept from, 여러분 기억나요? keep A from B가 뭐다? A가 B하지 못하게 막다. keep from 못하게 막다예요. 자, 그럼 수동태로 주어가 from 뭐뭐 하는 것을 keep 되어진다. 그 말은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이 막히다. 그러니까 매끄럽게 뭐 하면 돼요? 할 수 없다죠. 못하게 된 거죠. 그 다음 반대로 be permitted는 허락받답니다. permit이 허락하다죠? 허락받는다는 게 뭐예요? 이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100%는 아니에요. be kept from 무조건 할 수 없다라고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 be forced, force가 강요하다예요. 근데 주어가 강요당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제 그거 기억나요? cannot help ing, cannot but 동사 원형 무슨 뜻이에요? 이거 뭐로 만드는데?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랑 비슷하죠. 뭐 forced 이외에도 be obliged 이런 것들, be impelled 이런 것들도 비슷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분사인데요. 여기 분사는 당연히 ing가 들어갈 수도 있고 pp가 들어갈 수도 있죠. 앞에 있는 명사가 동작을 하는 거면 ing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pp는 되는 거겠죠. 해석하는 방법은 원래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명사가 뭐뭐 하는 채로 뭐뭐 하는 상태로 뭐뭐 하면서 라고 있는 거. 하면서가 제일 만만할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뭐뭐 하기 때문에 이유도 있고요. 세 번째 뭐뭐 하더라도 양보도 있어요. 그 실제로는 세 가지인데 거의 대부분은 1번으로 해석을 많이 하죠. 일명 부대 상황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서 있는 채로 서 있으면서 이렇게 해요. 됐죠? 이런 것도 아는 게 더 해석에 도움이 되죠? 39번 볼까요? trait, 명사로는 특성이죠. 그 다음 visible, 뭐 어렵지 않죠? 볼 수 있는, 한자로 가시적인. visual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texture, 보통 질감이라고 많이 하고요. 손으로 느껴지는 거. identify, 옆에서 정리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식별하다. 그 다음에 race, 달리기 그런 거 말고 인종을 물으면 안 되죠. 그리고 항상 이 단어도 같이 배워야죠. ethnic, 여러분 뭡니까? 윤리적인. 아직도 그런 말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윤리적인은 뭐라고 해요? ethical이라고 하죠. 헷갈리는 친구들 많죠? ethnic은 민족의 이런 말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읽어볼까요? Once we add trait. once도 여러분 많이 해석하다 보면 나오는데요. 접속사를 쓸 때가 있죠. 지금처럼. 그러면 일단 뭐뭐 하면이에요. once가 접속사를 쓸 수 있어요. 일단 뭐뭐 하면 우리가 일단은 덧붙이면 특성들은 어떤 특성들이냐 관계대명사죠. less visible, 눈에 덜 띄는 특성들. 그 다음에 than이죠. 뭐보다. skin coloration, 피부색 또는 머리카락의 어떤 그 머릿결 and the like. 그와 비슷한 것들이니까 우리말은 그냥 등등이죠. 이런 등등. 여기까지 묶으면 되겠죠. 피부 색깔보다도 덜 눈에 띄는 특징들을 추가를 일단 하며 그랬는데 덜 눈에 띄는 특징이 뭔지는 안 나오지만 좀 있으면 이제 바로 문맥을 알아내낼 수 있죠. We find that 우리는 대절을 발견한다 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그 find 다음에 대절로 하면 그냥 뭐뭐라고 생각하다 또는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earn 알게 되더라고 해도 됩니다. The people we identify as the same race are. 주어가 people이고 동사가 are죠. 관계대명사가 생략되고 꾸미는 말이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우리가 identify 하는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as가 여기서 as는 뭐다? 뭐뭐로서죠. 똑같은 인종으로서 의로
우리가 식별하는 그 사람들이 are less and less like one another. less and less 비교급을 연속으로 and라고 두 번 쓰면은 점점 더. 하지만 less and less니까 점점 덜. like 비슷하다죠. one another 서로 서로. 라는 걸 알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점점 더 비슷해요.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들 여기도 관계대명사 수식이죠. 우리가 식별하는 as 뭐로 different race 다른 인종으로 식별하는 그 사람들과 더 비슷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종하면은 보통 피부색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황인종인 것처럼. 그러니까 피부색으로 보통 우리가 인종을 식별하고 하는데 피부색보다는 덜 눈에 띄는 특징이 뭔지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걸 일단은 우리가 추가하게 되면 우리가 같은 인종이야 라고 봤던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비슷하지가 않게 되고 또 다른 인종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더 비슷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피부색이나 머릿결 말고 어떤 게 인종을 식별하는 뭐 특징이 있을까요? 자, 뭐 이거는 이게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몸매를 보면 특히 골반 규격 이런 걸 규격이라니까 이상하다. 골반 같은 모양을 보면은 황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흑인종이라고 일단 할게요. 다릅니다. 신체 구조가 약간 달라요. 뭐 표준화된 건 아닌데 백인종, 그 다음에 황인종, 그 다음에 흑인종 순으로 약간 골반이 넓어져요. 남녀를 비롯해서. 여러분 뭐 이게 뭐 인종적 선입견을 선생님이 말하는 것 같아서 좀 조금 말하기 그렇지만은 그래도 일단 우리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 야구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 프로야구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 많잖아요. 그 친구들 보면은 골반인데가 되게 이제 튼튼해요. 백인들하고 약간 달라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피부색 이외에도 덜 눈에 띄지만 그죠 아무래도 피부색이나 머릿결보다는 덜 눈에 띄지만은 그런 몸매 같은 또는 먼저 언어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 걸 보면은 똑같은 인종도 달라 보이고 다른 인종도 비슷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거랑 직접 관련은 없지만은 동양인과 서양인이라고 일단 할게요. 서양 동양 개념도 참 좀 수정이 필요한데 하여튼 뭐 나한테 얘기하고 서양인이 동양인을 볼 때하고 동양인이 서양인을 볼 때 구분하기 힘들다는 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은 뭐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또 어디 이탈리아 사람, 그리스 사람 구분할 수 있어요? 보면 구분하기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서양 사람들도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구분하기 힘들어합니다. 물론 같은 동양권에서도 뭐 남아시아 쪽이랑 우리 동아시아 쪽이랑 서아시아 쪽은 좀 다르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은 동양인끼리 그러니까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끼리는 서로 보면은 다르다는 거 좀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양인끼리는 우리끼리는 달라 보이고 서양인들도 자기들끼리는 저 사람은 독일 출신 같아, 스페인 출신 같아 뭐 알겠지. 근데 서로가 서로를 볼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그죠? 네, 뭐 약간 언급이 그렇고요. 단어 공부해 볼까요? identify 계열의 표현들입니다. 그냥 identify라고 쓰면은 뭐뭇을 확인하다, 식별하다인데요. identify with, 즉 자동사 identify with 쓰면은 이거는 뭐뭐와 공감하다 내지는 뭐뭐가 일체화하다 이런 말이에요. 마치 드라마 보면서 몰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런가 하면 identify A with B 이렇게 쓰면은 A와 B를 동일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로 equate A with B 많이 나오죠.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자, 거기서 파생된 말이 바로 identity, 우리가 다 외웠던 정체성이죠. 즉 확인하고 식별하는 데 쓰이는 것. 그런가 하면은 identification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줄여서 ID라고 말하는 거죠. identification은 정체를 신원, 즉 확인하는 거 또는 동일시란 뜻도 있어요. 독해할 때는 동일시란 뜻도 나옵니다. 바로 아까 말한 이제 일체화 이런 거랑 나온 거고요. identical이란 형용사가 있죠. 동일한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identical twins가 일란성 쌍둥이잖아요. identify 계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regard A as B 이게 뭐예요? A를 B로 간주하다예요. 아까 여기 as가 나왔죠? 이 as가 뭐뭐로라고 읽는 그 as거든요. 전치사. 자, 비슷한 말로 think of A as B, look upon A as B.
consider A as B, 미유나 C 다음에 A as B가 나와도 regard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뜻은 좀 다르지만 treat A as B 그러면 A를 B로 다루다. identify A with B 아까 나온 거죠. A를 B로 식별하다. as와 쓰는 동사들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밖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무조건 정리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대표적인 게 묘사하다, describe. 얘도 마찬가지로 A as B 이렇게 씁니다. A를 B라고 묘사하다. 네, 기타 등등. 네, 예전에 이렇게 쓸 때가 있고요. 자, 40번 문장 봅시다. identify 좀 전에 보셨죠? 식별하다는 뜻이고요. 자, representative. IV로 끝나면 원래는 형용사죠. 이 단어가 형용사일 때는 뭐뭇을 대표하는 이런 말이죠. 그러나 명사를 쓸 때도 있습니다. 명사를 쓸 때는 뭐 여기서는 전형이라고 쓰였지만은 사실 대표란 뜻도 있고요. 대표란 뜻이 더 많이 쓰이죠. 그 다음 variable. vary라는 동사가 옆에 보시면은 변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variable이 바뀔 수 있는 이런 말이죠. add to this point that. 자, 가끔 이런 것도 해석하다가 그냥 대충 해석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원래는 add A to B거든요. A를 to B, B에 추가하다. 바로 이 구조예요. 근데 선생님 A가 없는데요? to this point, 여기가 to B죠. 예, 이게 B라고 한다면 뒤에 대절이 A입니다. 이게 add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add A to B인데 to B가 앞으로 오고 A가 뒤로 갔죠. 왜? A가 기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추가해라 대절을. 대절이 이 점이 뭔지 모르겠지만 됐죠? 그게 뭐냐면 the physical features used to identify. 구문이 조금 이제 아직 긴 문장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used to만 보면은 참 그 내신 공부 때문에 참 열심히 외웠던 거 있죠? 뭐뭐 하곤 했다 바로 그냥 해석을 여기서 해버리는 친구도 있는데 신체적인 특징들이 확인하곤 했다, 식별하곤 했다. 신체적 특징이 identify 한다야?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침착하게 보시면은 여기 physical features가 주어거든요. that 다음에 그 다음에 동사가 어디 있어요? 침착하게 보시면은 동사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동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뭐 하곤 했다가 아니에요. 뭡니까? 사용되는 이거지. 투부정사한테 사용되는 됐나요? 어떤 사람을 as, identify A as B 아까 말씀드렸죠. 뭐로?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의 하나의 전형으로 예를 들어서 피부 색깔 같은 걸 통해서 피부 색깔이 features의 특징을 지금 예를 드는 거죠. 이 점 G는 exemplar gracia라고 해서 예를 들어요. 피부색과 같은 어떤 인종의 어떤 전형으로 하나의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인 특징들이 그 다음에 동사 예로 가는 거죠. 계속해서 variable 바뀔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여기다 추가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so that 뭐예요? so that을 지금 붙였죠. 거기다가 컴마 다음에 나왔잖아요. 사실 근데 그건 꼭 중요한 건 아니고요. so that 이라고 쓰면은 첫 번째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죠. 근데 보통 요것만 외우던데 아니고 두 번째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라는 뜻도 있어요. 됐죠? 그 띄어쓰는 소댓이랑 다른 거 아시죠? 여기서는 그래서라고 읽을게요. 그래서 원. 참 이런 것도 독해할 때 귀찮은 존재 중에 하나인데 원이 뭐야? 저런 게 막연하죠? 맞아요. 막연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누구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 where brown skin becomes white skin.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이 명사 목적어에 들어갔죠. 어디에서 갈색 피부가 하얀 피부가 되는지 그것을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어디서? 장소 말하는 걸까? 네,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장소를 읽으면 이상하죠. 이럴 때는 어떤 경우에 라고 읽는 게 더 좋아요.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where가 접속사로 쓰이거나 할 때는 경우란 뜻도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인종 나타내는 피부색과 같은 아까 39번 문장처럼 그런 신체적 특징들이라는 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꼭 그런 거 아니지만은 우리 같은 황인종이 하얀 피부가 되는 경우
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되는 경우 뭐 있을 수 있죠. 그 어떤 경우에 브라우니 화이트가 되는지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바뀌니까. 딱 무조건 황인종은 브라우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도 보면 같은 한국인인데 완전 하얀 피부 가진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그죠? 그런 거 보면은 고정된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옆에 표현 보시면은 vary, 이게 뜻이 변하다, 다양하다, 바꾸다. 자동사 할 때는 이 두 개고 타동사 할 때는 바꾸다가 있는데요. 많이 나오죠? vary의 그 변화, 그 파생어 중에는 일단 여러분이 잘 아는 게 various, 다양한 있고, variety, 다양성 있죠. 그 다음 variance하고 variation, 이런 것도 명사인데요. 약간 달라요. 비슷한 듯하지만 variation은 주로 차이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변화라는 뜻도 있지만 variation은 변동 또는 변동량, 얼마나 만큼 바뀌었냐, 약간의 의미 차이 있지만은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variable이라고 그러면 원래는 변할 수 있는, 아까 맞죠? 변할 수 있는, 한자로 가변적인이라는 뜻이 있지만 명사로 쓰일 때 변수란 뜻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invariably,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변함없이. 이게 바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을 붙였는데도 변함없이, 그러면 여러분 뭐 constantly와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쭉 긍정의 느낌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단어죠. 자, 이번 영상은 40번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는 시간 되시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학생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